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말했다. 내 쌍둥이 동생은 집안을 일으켜줄 귀한 딸이라고. 그에 반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이라고 욕하기 바빴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서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커가면서 나는 동생이 그런 타이틀에 의문을 품었다. 알바조차도 안 하면서 게임 중독에 빠져서 돈을 날려먹질 않나. 이젠 인터넷 방송을 해보겠다고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들을 사달라고 하질 않나. 자꾸 말도 안 되는 헛소리까지 해댔다. 답답해서 한 소리라도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는 항상 나에게만 뭐라고 했다. 너는 언니가 돼서 동생 응원해주지도 못할 망정 젖이나 퍼붓고 있니? 그러지 말고 그냥 아무 곳에나 취업해서 생활비나 보태. 동생 용돈도 주고 좀 그러고. 엄마,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됐으면 본인 용돈은 본인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일자리가 구하기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눠주신 용돈? 그거 누가 다 가져다 썼을 것 같아요? 송이가 제목까지 다 뺏어갔다고요. 결과적으로 전 용돈이란 거 받아본 적도 없다고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아빠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정말 제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줄 귀한 딸이 맞아요? 백수에 게임 중독에 엄마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만 먹고 사는 애가? 너랑은 애초에 결부터가 다른 애야. 그러니까 넌 송이가 잘할 양분 같은 존재라고. 추석 당일 친척집에 가서도 엄마와 아빠는 저와 동생을 비교하기 바빴습니다. 아유, 쌍둥이라서 생긴 건 똑같은데 하는 행동은 어쩜 저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언니, 그러지 말고 연희한테도 좀 잘해줘.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가 다 불편해. 내가 뭘 어쨌다 그래? 솔직히 말해봐. 왜 그렇게 연희를 미워하고 송이만 예뻐하는 거야? 나는 그때 방에 숨어서 몰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놀러 나갔으니까 나도 당연히 놀러 나갔다고 생각했는지 엄마는 살짝 뜸을 들인 뒤 말하였다. 내가 여분으로 그 아이를 낳았어. 뭐? 너한테도 말 안 했던 건데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그날 난 기분이 정말 더러웠어.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축복이고 당연히 축하받아야 될 일들이야. 아니,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때 가뜩이나 남편 사업이 간당간당해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아이가 반가울 리가 있겠니? 예뻐 보이겠냐고. 더군다나 한 명도 아니고 쌍둥이를. 진짜 무섭다.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무당에게 갔지. 한 명을 지을 심산으로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지. 그래서 무당이 뭐라 그랬는데 두 명 모두 나와보라고 그러더라고. 한 명은 우리 집안을 일으켜줄 귀한 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귀한 딸이 잘 자라기 위한 양분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언니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몰차고 악독할 수가 있어? 사탄도 언니를 손절할 것 같다. 낳고 나서 나도 처음엔 누가 귀한 딸인지 몰라서 갈등했지.
누구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점점 키우면서 알겠더라. 송이가 더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 언니, 그건 첫째는 미워하고 둘째부터 예뻐하는 그런 내리사랑 때문 그런 거 아니야? 아, 몰라. 그년이 불쌍하면 너가 데려다 키우던지. 너도 이미 아들 둘이나 있는 상황에 또 그건 싫지? 순간적으로 나는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렸다. 다행히 이불 위에 주저앉으면서 큰 소리가 나진 않았지만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정말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다. 친척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바리바리 싸주신 음식들이 보였다. 모두 다 송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진작에 엄마의 게임에 넘어가 날 미워하고 송이만 이뻐했다. 그래서 나는 그 음식에 약을 탔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평생을 식물인간, 혼수 상태로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엄마, 아빠, 송이가 모두 그날 죽어버렸다.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아유, 저 집은 차별이 엄청 났는데 연희는 그렇게 천대하고 무시하더니 송이만 예뻐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얼마나 송이를 아꼈으면 죽을 때도 저렇게 같이 가냐고. 그것보다 연희 쟤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니. 안타깝긴 했지 뭐. 하지만 그날 장례식장에서 내가 짓고 있던 표정을 친척들이 봤다면 경악을 하면서 오히려 날 욕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두 손을 얼굴을 가린 채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죽음까지 우도한 건 아니었지만 뜻하지 않은 천운이 찾아와서 나는 너무 기뻤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와 쭉 차별받으며 자라왔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가 언니와 나를 키웠는데 유독 언니만 예뻐하시고 난 항상 찬밥 신세였다. 그러던 와중 아빠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다. 넌 내 딸이 아니야. 그 빌어먹을 신혼여행만 아니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사실 아빠의 말에 깊게 파고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냥 모든 걸 체념하듯 살아와서 다 놓아버렸다. 언니와 나는 그닥 사이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나를 동생 취급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하긴 나였어도 그럴 것만 같았다. 오늘도 계속되는 아빠의 차별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집 밖에 나와 이모에게 전화를 했다. 이모, 저 지금 이모 집에 가도 돼요? 수아야, 무슨 일이야? 이모가 너 데리러 갈까? 목소리가 왜 그래? 또 아빠한테 혼났어?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은데 이모라도 보면 나을 것 같아서요. 저 지금 이모 집에 가고 싶어요. 안 된다고 해도 갈래요. 나는 뜻하지 않게 어리광을 부리게 되었다. 이모가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오라고 했잖아. 얼른 와. 기다리고 있을게. 이모도 우리 수아가 보고 싶었어. 그렇게 나는 이모네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거실에서 이모가 아빠랑 전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우리 수아를 보내달래요?
형부, 정말 미쳤어요? 미친 건 처제 아닌가? 이거 엄연한 유괴야, 유괴? 유괴? 한 번이라도 수아를 자기 친딸로 받아들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유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요? 어쩜 정말 뻔뻔하네요. 아무튼 얼른 집에 보내. 오늘 내로 안 보내면 나 처제 도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수아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앞으로도 쭉 저랑 지낼 거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이모의 얼굴은 화나 보였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금세 웃음을 찾으셨다. 이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모가 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신혼여행을 갔던 아빠와 엄마는 다투게 되었고, 아빠가 화를 삭히러 며칠 숙소를 비운 틈에 엄마는 우연히 자신의 첫사랑과 재회를 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엄마와 첫사랑인 그 남자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고, 그때 아이가 생겼는데 그게 언니라고 했다. 아휴, 참 운명의 장난 같지. 어떻게 너네 아빠랑 꼭 닮은 네 언니가 친딸이 아니고 오히려 니네 엄마 첫사랑이랑 꼭 닮은 너가 친딸이라니. 아빠는 이걸 언제 어떻게 아셨대요? 방금 안방 서랍 안에 깊숙이 넣어놓은 서류들을 보고 알았대. 그 서류가 유전자 검사지였나봐. 아마도 너네 엄마가 넣어놓은 모양이야. 그럼 엄마는 왜 그동안 아빠한테 그 검사지를 안 보여준 거예요? 그 얘기만 꺼내면 형부가 발작해서 그렇겠지. 차별받는 너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그랬었어. 그러다가 화병 얻어서 그렇게 일찍 죽어버린 거 아니겠니? 언니도 이 사실을 알아요? 내가 친딸이고 오히려 본인이 친딸이 아니었단 사실? 아빠가 다 말하셨대. 그것 때문에 네 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집을 나갔다 하더라. 아유, 걔도 어린데 어디로 갔나 몰라. 아마 고모 집에 갔을 거예요. 고모도 예전부터 아빠 말만 듣고 절 미워하시고 언니만 예뻐하셨으니까요. 정말 빌어먹을 비극이었다. 아빠를 하나도 닮지 않은 이 얼굴이 친딸이었다니. 순간 내 자신이 너무 견딜 수 없게 미워지고 징그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점점 미쳐갔다. 거울을 보고 있던 난 망치로 거울을 부수고 칼로 내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프지도 않았다. 이모가 너무 놀라 날 거칠게 붙잡는 손길이 느껴졌다. 너 뭐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그러나 난 입꼬리를 올려 씩 웃었다. 이모, 이제 이러면 됐죠? 저는 이제 그 누구도 닮지 않았고 그냥 제 자신일 뿐이에요. 저는 절 닮은 거예요. 그 본연의 모습을 꺼내기 위해 이런 거고요. 이모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점점 미쳐가는 내 모습을 보고 이모는 나를 데리고 정신병원으로 향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렇게 난 현재 그날에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와 억울함과 뭔가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아빠와 언니와의 인연을 끊고 홀로 살아가고 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아빠도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매일같이 술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고, 언니는 그날 고모네 집에 가질 않았다고 들었다.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한순간에 우리 가족은 모두 연을 끊은 채 살아가게 되었다.